와, 디즈니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셨어요? 진짜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한쪽에선 막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는데 다른 쪽에선 또 처참하게 무너지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막 디즈니 부활했다.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러는데 아니 왜 우리 주주들 표정은 점점 어두러지는 거냐고요. 오늘 이 화려한 마법 뒤에 가려진 디즈니의 진짜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아니, 디즈니랜드는 지금 사람들로 미어터진다고 그러고 디즈니 플러스는 몇 년 동안 돈을 그렇게 쏟아붓더니 드디어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이 좋은 소식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까요? 뉴스에 나오는 저 장밋빛 전망이랑 내 주식 계좌의 18원 현실, 그 사이에 엄청난 괴리,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딱 세 가지 단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거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 수준이죠. 테마파크 사업의 폭발적인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겪는 이 미디어 사업의 아주 혹독한 성장통.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영화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조각을 딱 맞춰보면 지금 디즈니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그 그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부터 한번 까보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 보고서, 그러니까 디즈니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요. 당연히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좀 불편한 진실까지 남김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가야죠. 기분 좋게. 이 숫자, 10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디즈니 테마파크랑 크루즈 사업이 딱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이 넘죠? 이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람들이 디즈니를 위해서라면 지갑을 여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다는 뜻이고요. 디즈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야, 이 그래프는 진짜 좀 드라마틱하네요. 디즈니 플러스, 훌루 같은 이 스트리밍 사업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던 사업이었어요. 다들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넷플릭스 절대 못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플러스 13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건 우리 주주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50%, 연간 배당금을 무려 50%나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주주님들 돈 좀 더 드릴게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현금 쌓일 일만 남았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하시죠? 하는 경영진의 자신감 넘치는 외침, 딱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스트리밍이 저렇게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디즈니의 전통적인 돈줄이었던 케이블 TV, 우리가 흔히 리니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요, 아주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TV 앞에 앉아있질 않으니까 광고 수익은 줄고 가입자들은 계속 떠나고 이 낡고 거대한 엔진이 꺼져가면서 회사 전체의 발목을 아주 제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바로 영화 스튜디오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이게 왜 추한 진실이냐면요. 작년에 워낙 아바타 같은 대박 영화들이 많았어서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 사업의 본질이죠. 터지면 홈런인데 안 되면 그냥 삼진 아웃.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이 사업이 디즈니 전체 실적을 뒤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디즈니는요, 사실상 두 개의 회사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테마파크와 스트리밍이라는 젊고 강력한 성장 엔진이 막 멱살 잡고 회사를 끌고 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케이블 TV와 영화라는 이 낡은 유산이 나 좀 살려달라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둘의 처절한 힘겨루기, 이게 바로 디즈니 주가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힘이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디즈니만의 막강한 경쟁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즈니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에는 바로 이 IP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잘 만든 캐릭터나 이야기 하나가 영화, 스트리밍, 테마파크, 인형, 장난감까지 모든 사업부를 다 먹여 살리는
거대한 돈 버는 톱니바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실사 영화 릴로 앤 스티치를 예로 들어보죠. 자, 1단계. 영화가 극장에서 초대박이 납니다. 그럼 그 인기의 불씨가 2단계. 디즈니 플러스로 옮겨붙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죠. 그럼 3단계. 사람들이 스티치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서 인형, 옷, 학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관련 상품 매출이 무려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5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 열기는 결국 디즈니랜드 가서 진짜 스티치를 만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로 이어져서 테마파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4단계로 완성되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이 회사 전체를 돌리는 이 구조, 이게 바로 디즈니가 가진 진짜 마법입니다. 와, 진짜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이네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랄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저 거대한 플라이휠을 처음 돌리는 저 엔진, 즉 사람들을 열광시킬 창의적인 콘텐츠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영화가 계속 실패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요? 그 위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ESPN입니다. 과거 ESPN은요, 케이블 TV 패키지 안에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든 안 보든 모든 가입자에게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는 독립적인 스트리밍 앱으로 나와서 스포츠 팬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제발 우리 서비스에 돈 내고 가입해주세요라고 설득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과거의 그 안정적인 수익마저 다 잃게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거죠. 자, 지금까지 디즈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만 남았죠. 그래서 디즈니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미래, 최악의 미래,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미래까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디즈니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미래, 장밋빛 왕국입니다. 현 CEO인 밥 아이거의 모든 계획과 전략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세상이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요, 일단 ESPN 스트리밍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수익을 내야 하고요. 여기에 2026년에 줄줄이 대기 중인 토이스토리 5, 모아나, 어벤져스 같은 기대작들이 전부 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테마파크에 투자한 것까지 대박이 터져야 합니다. 사실상 우주의 모든 별들이 디즈니를 위해 완벽하게 한 줄로 정렬해야만 가능한 그야말로 꿈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가장 암울한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 디즈니가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함정과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사이에서 길을 잃고 완전히 갇혀버리는 과거의 함정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늙고 병든 케이블 TV가 돈을 까먹는 속도가 젊고 유망한 스트리밍이 돈을 버는 속도를 추월해버리는 겁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ESPN 앱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영화 스튜디오는 만드는 족족 막대한 제작비만 날리는 실패작만 쏟아내죠. 결국 낡은 배가 가라앉는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새로운 로켓이 날개조차 펴보지 못하고 함께 추락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것이 극적으로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최악으로 치닫지도 않는 힘겨운 전진의 길입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디즈니의 모습일 겁니다.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은 결국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험난할 거예요. 테마파크는 여전히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지만 경기가 꺾이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는요, 어떤 해에는 대박을 치고 어떤 해에는 쪽박을 차겠죠. 화려한 점프가 아니라 수많은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디즈니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성공 공식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디즈니의 빛나는 현재와 3갈래로 나뉜 미래의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가슴에 딱 하나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디즈니의 마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형태를 바꾸며 변신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디즈니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디즈니가 저 낡고 오래된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그 옆에 있던 새로운 토대 위에 더 멋지고 튼튼한 새로운 성을 지어 올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크기가 바로 당신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